농마트. 안녕하세요. 농마트TV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며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며 월동 준비를 하고 계시는 농가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생리적 장애인 냉해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냉해의 사전적 의미는 열대 또는 난대 식물이 0도씨 이상의 저온에 의해 받는 피해로 0도씨 이상의 세포 동결에 의해 나타나는 동해와 구별됩니다. 바나나나 레몬 같은 저온 저장 과일이나 오이 같은 야채에서 표면상해가 일어나 2차적으로 병해충의 피해를 받습니다. 벼에서는 영양생장 및 화분 발육, 수정이 저해를 받습니다. 냉해의 원리는 저온 조건에서 세포막의 투과성 저하로 인한 용질 유출, 기능 저하, 마이토콘드리아나 엽록체의 기능 저하로 인한 호흡자해 및 영양 결핍, 독성물 질생성, 단백질 분해, 생화학적 붕괴 등 1차적 피해가 일어납니다. 2차적으로는 수분 스트레스 및 산소 결핍 등의 피해가 일어납니다. 식물의 내냉성은 지방산의 불포화도 증가와 산화 방지, 가용성 단백질의 증가를 통해 저온에서 세포막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냉해의 발생 원인. 저온의 직접적인 노출이 냉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보통 식물의 생육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낮은 기온이 지속되거나 급격한 온도 하락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식물의 성장 단계에 따라 냉해에 대한 민감도가 다릅니다. 파종 시기와 개화기, 결실기 등 민감한 시기에 저온이 발생하면 냉해 증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바람이 많은 지역이나 수분이 부족한 토양에서는 식물이 더 쉽게 냉해에 노출됩니다. 바람이 강하면 체감 온도가 낮아져 냉해의 영향이 커질 수 있으며 건조한 토양은 저온에서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뿌리 손상을 유발합니다. 냉해의 증상으로는 잎에서는 잎이 갈변하거나 말라붙는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저온에 민감한 작물일수록 잎에 얼룩이 생기고 물집 같은 변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잎의 색이 암록색 혹은 노란색을 보이며 마를 때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축 늘어져 힘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줄기에서는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부러지거나 썩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 식물의 경우 줄기가 잘 휘어지거나 끊어지며 성장이 저해됩니다. 꽃에서는 변색되거나 시들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며 냉해를 입은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결실이 저조해집니다. 뿌리는 저온에 노출되면 물과 영양소 흡수가 저해되어 전체적으로 식물의 생육이 느려집니다. 특히 뿌리 끝부분이 손상되어 자라는 힘이 떨어지며 심할 경우 뿌리 부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냉해는 농가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기르는 식물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추운 날씨에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뒀다 기르시는 식물이 냉해를 입는 상황이 꽤나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카페 같은 경우 분위기를 위해 식물을 기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추운 겨울에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두었다가 찬 바람 때문에 냉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해와 따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냉해는 잘 자라던 식물이 낮은 온도로 인해 갑자기 피해를 입는 경우이며 동해는 식물 안의 모관이 터져 양분 흡수가 힘들어 식물이 죽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가 얼어버린 동해는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지만 냉해의 경우는 이미 시들어버린 잎들은 회복이 어렵지만 새로운 잎이 다시 날 수 있으니 피해를 입은 부위를 자르고 다시 관리를 해주시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냉해를 예방하는 방법. 작물 체내 이온 농도가 높으면 어느 점이 내려가 저온에 강하게 됩니다. 체내 이온 농도는 양분의 질과 양이 결정합니다. 질소와 칼륨의 양이 중요한데요. 질소가 과잉일 경우 저온장애에 취약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족할 경우에도 체력 저하로 인해 병해 저온장애에 취약하게 됩니다. 또
칼륨은 수분대사 작용 조절 및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칼륨의 양을 체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저온의 작물이 견디는 힘을 높여줍니다. 관리하는 방법. 냉해 피해가 가장 심한 과수의 경우 수확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수는 수확 후 완전 방전 상태가 되는데 겨울을 건강하게 나고 잉년의 꽃이 크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 수세를 회복해 줘야 합니다. 수확 후 생태적으로 일시적이지만 뿌리 생육이 좋아집니다. 이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제품. 농마트의 바이오레드졸과 수정광 플러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바이오레드졸은 냉해 예방 및 병해충 방지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천연 요소, 한방, 각종 미네랄과 수용성 천연오일의 당다당류를 원료로 한 제품입니다. 영하 6도에서도 얼지 않으며 당다당체는 어는 점이 낮고 수용성 천연오일은 영하 6도에서도 얼지 않아 작물 전체에 코팅하여 찬 공기를 차단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미네랄과 효소가 식물을 활성화시켜 냉해를 예방합니다. 희석 배율은 250배로 본 제품 한 통인 4리터와 물 50말에 희석하시면 됩니다. 수정광 플러스는 냉해뿐만 아니라 동해도 예방할 수 있으며 수정률 증대와 광합성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복합기능성 최고급 아미노산 제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화기 흐린 날씨나 이상기후, 일조량의 부족 등으로 광량이 부족할 때 광합성 능력을 증대시켜 꽃가루 활력 증진, 착과율 향상, 과실 크기 증대 등의 효과가 우수합니다. 정식개화, 착과, 비대기 등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해줍니다. 불량 환경으로 인해 쇠약해진 식물의 생육을 회복시키고 수세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사용 방법은 과수류에는 개화 3일에서 일주일 전과 개화 직후 1에서 3회로 500에서 1000배 희석합니다. 과채류는 첫 꽃 필 때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1에서 4회 1000배로 희석합니다. 벽, 보리밀 등 기타 작물에는 개화기에 1회에서 3회 1000배로 희석해서 연면 12회 주시면 수정률 증대와 광합서 능력 향상, 냉해 예방 및 동해 회복 등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주 방법은 300평 기준으로 본 제품 2~3병을 물에 희석하여 관주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추운 날에 작물에 잘 걸리는 냉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냉해는 추운 바람을 조심해야 하며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고 질소와 칼륨 영양소가 중요합니다. 냉해 관련된 비료나 영양소는 농마트에만 있으니 인터넷에 농마트 TV를 검색해서 주문하시거나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반까지 주문하시면 당일 배송으로 다음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는 항상 농민을 위해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좋은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지사를 설립 예정으로 풀빅산, 휴믹산과 구연산, 인산가리, 해조 파우더를 직수입하기 때문에 물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 주문을 받고 있으니 많은 주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농자재 마트보다 더 빠른 배송과 저렴하고 고품질인 비료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농마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농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